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여자, 강원도에 사는 도시여자 강도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부끄러워 말할 곳이 없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미어지는데 조언 구할 곳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는 4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딸아이는 21살이고요. 딸애가 몇 개월밖에 교제하지 않은 남자애랑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검사했는데 5, 6주 정도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애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 합니다. 집은 어딘지 안다고 해서 애아빠한테 얘기해서 같이 무작정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 부모는 죄송하고 유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남자애란 놈은 고개만 푹 숙이고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있었습니다. 왜 연락은 안 되었냐고 물으니 무서웠답니다. 그 말을 듣자니 맘 같아서는 그놈 뺨때기라도 치고 싶었는데 딸아이도 잘한 거 없으니 참았습니다. 서로 큰 언성도 오고 가고 애아빠도 불같이 화내고 다시 사과도 듣고 어찌저찌 해서 얘기는 잘 끝났습니다. 결국 아이는 지우기로 했고 수술 비용과 딸아이 수술하고 조리하라고 그쪽 아버지 되는 사람과 저희 애아빠가 금액 합의해서 며칠 내로 이체 약속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체 받은 상태고요. 산부인과를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아니 몇십 군데를 돌아다녔는지. 21년부터 낙태법이 폐지되었고 중절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중절 수술이 아직 합법은 아니라는 얘기만 하면서 우린 못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딸아이 사정을 들은 여의사분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병원 한 곳을 소개해 주셔서 거기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저희 가족 모두가 피폐해졌습니다. 원래도 엄청 돈독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벽이 있거나 거리감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딸아이도 장난도 잘 치고 아빠한테 앵기기도 잘 앵겼거든요. 지금은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되었고 딸아이는 안정 취하고 다시 생리를 하기 시작했지만 성격이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애아빠는 다 큰 년 이 정도 해줬으면 된 거 아니야? 이번 일 통해 지도 느끼는 게 있겠지. 냅둬. 여자애 성교육 제대로 안 시킨 내 잘못이지. 그냥 둬. 당분간 쟤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라고 딱 잘라 차갑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은 되는지 퇴근하고 들어오면 딸아이 저녁밥은 먹었냐고 퉁명스레 물어봅니다. 저도 물론 딸아이가 왜 조심하지 않았는지, 왜 무책임하게 행동했는지 원망스럽기도 해요. 애아빠는 자기가 성교육 못 시킨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제가 나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애니까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해서 같이 TV 보다가 관련 주제가 나올 때 미혼모나 어린 부부 등의 주제가 나올 때마다 꽤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독이야. 피임은 꼭 잘해야 해. 결혼한 후에 때가 돼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임신이 건강한 거야. 라고 누차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애가 딱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와요. 저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다가 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가져다 줘야지만 먹고 말도 시켜야만 겨우 대꾸하고 안 그러면 쭈삣쭈삣 눈치나 보고요. 맘 같아선 딸이 용기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엄마 아빠 앉혀두고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다라고 한 번씩 안아주면 마음이 싹 풀릴 것 같은데 한편으론 바라기만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애아빠 말대로 이대로 둬도 될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도 느끼는 게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저 같으면 부모님이 만약에 먼저 절 불러다 놓고 이러이러해서 우리 가족 모두 마음이 아프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고 엄마 아빠는 너를 믿으니 2번 실망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사랑한다 말해주면 진짜 폭풍 오열, 폭풍 감동일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등등 많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21살 어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부모님한테 들키고 남친은 잠수해. 쓰레기 같은 남자가 매우 많다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 한 번만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아이도 지금 큰 충격일 겁니다. 21살, 성인이라고는 하나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까요.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도 클 거고요. 마음 추스리도록 도와주세요. 이 글을 읽은 어느 딸 가진 엄마의 글입니다. 딸이 중절 수술했다는 쓴이분 봐주세요. 이미 댓글에 많은 좋은 조언들이 가득하지만 사실 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딸을 잃은 엄마이기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딸은 20살이었네요. 지금은 한창 예쁠 나이인 27살이 됐겠네요. 상대는 대학 선배였어요. 잠수를 탄 건 아니지만 무책임했던 태도와 그 남자의 부모마저 무책임하고 회피하기 급급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딸은 한 달간 미친 사람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딸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서 상대 가족에게 욕을 퍼붓고 소리 지른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수술 후 딸아이의 손가락 하나조차도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밤에 함께 자며 팔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딸은 많이 힘들었는지 6년 전 하늘로 떠났네요. 1년은 매일 딸 방에서 오열하다 잠들고 깨면 또 울고 차라리 나도 함께 갈걸 하는 못된 생각도 했었어요. 2년은 일상생활은 잘했지만 딸과 비슷한 이름이나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집에 가서 딸 사진을 끌어안고 매번 울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딸아이가 키우고 싶어 했던 강아지를 입양하여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생각하면 많이 힘들어요. 딸이 그때 느꼈던 감정, 생각, 전 하나도 몰라요. 들을 수도 없어요, 이젠. 딸이 장 보다가 마카롱 한 박스를 들었다 놨다 할 때 10박스 사줄 걸 싶고, 길 가던 강아지를 보고 웃을 때 작은 친구라도 만들어줄 걸 싶고, 스트레스로 머리에 작은 탈모가 생겼을 때 예쁜 머리핀이라도 잔뜩 사줄 걸 싶고, 밖을 잘 나가지 않던 딸이 쇼핑몰에서 옷 구경할 때 10벌이고 100벌이고 옷장에 쌓여도 좋으니 사줄 걸 싶어요. 사실 딸에게 어떤 위로의 말 외에 조언, 얘기를 하는 게 무서웠어요. 내 말에 상처를 받거나 딸의 입장과 다른 말이 튀어나올까봐. 근데 할 걸 그랬어요. 댓글들 말대로 제가 먼저 100번이라도 손 내밀고 1000번이라도 말 걸어줄 걸 하고 후회해요. 똑같은 상황인 글을 읽으며 몇 번이나 입 막고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님, 우리가 받은 충격과 속상함보다 딸은 수십 배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잘 때 눈 감는 것조차 힘들지도 몰라요. 몇 번이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몇 번이고 평소와 같은 목소리, 눈빛으로 쳐다봐 주세요. 제 딸이 남기고 간 편지에 써 있더라고요. 평소에 엄마가 잘 안 해주던 맛있는 불고기가 왜 그리 먹고 싶었는지, 어디 갈 때 엄마가 손잡으면 부끄럽고 땀나서 싫었는데 얼마나 엄마 손이 잡고 싶었는지, 평소랑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공기, 분위기, 엄마 아빠의 말투, 걱정 어린 눈빛이 왜 그렇게 힘들고 싫었는지.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만큼 엄마 아빠도 힘들 것 같아서요.
따님이 잘 이겨내주면 좋겠지만 이겨내는 데엔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놓친 부분들로 인해서 전 딸을 잃었지만 쓰니부는 딸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먼저 손 내미셔서 부디 화목해지시길 바랄게요. 힘드시면 남편분이랑 상담이라도 다니시면서 딸의 마음을 그리고 두 분 마음을 치료라도 하시길 바라요. 엄마라는 역할이 처음이라 어렵지만 엄마라는 역할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전 처음이자 마지막인 엄마라는 역할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지만 쓰니부는 노력하셔서 오래오래 엄마로, 좋은 엄마로 있으시면 좋겠어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 남편분이랑 맘 굳게 다잡으시고 딸에게 웃는 모습, 평소 같은 분위기, 좋은 말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해서 몇 자 적어봤어요.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힘내세요. 이 글을 읽은 글쓴이의 답글입니다. 그 글을 쓴 40대 워킹맘 아줌마입니다. 일일이 모든 댓글에 답은 못했지만 사무실에서 틈틈이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을 붉혔고 나랑 애아빠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실망한 건 사실이지만 정작 가장 힘든 건 본인이겠구나 느껴서 퇴근하면 오늘은 꼭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이 글 링크가 걸린 댓글을 늦게나마 확인하여 글을 찬찬히 읽었어요. 마음이 미어져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굴 위로할 입장은 감히 못 되는데 하늘나라 간 따님분 사연은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까 5시에 퇴근해서 평소에 딸아이가 환장하던 돼지갈비를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애아빠는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요. 외식하자 하니 안 간다고 잡아떼다 엄마랑 오랜만에 오붓하게 갔다 오자 하니 마지못해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갈비 먹고 공원 통해 집까지 산책하며 걸어오면서 딸아이한테 그간 많이 힘들었지? 엄마랑 아빠가 쑥스러워서 우리 땡땡이한테 위로 못하는 거지. 사실 아빠가 너 걱정 엄청 한다? 이제 엄마도 노력할 거야. 아빠한테도 우리 땡땡이한테 표현 많이 해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자. 알겠지? 엄마랑 아빠가 우리 땡땡이 엄청 사랑해. 늘 네 편이야. 그러니까 힘내. 방 안에만 있지 말고 거실에도 나와. 너 죄인 아니야. 앞으로도 같은 실수 또 안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말해줬습니다. 딸아이는 울기만 했어요. 미안하고 고맙다고. 마치 신생아로 돌아간 것처럼 울었어요. 마침 짜고 친 것처럼 타이밍 좋게 야근 때문에 같이 못 온 애아빠가 미안했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땡땡이 좋아하는 베스킨 아이스크림 그거 사갈 테니까 좋아하는 맛 골라서 문자로 보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딸아이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울먹거리면서 좋아하는 맛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수화기 너머로 애아빠가 깔깔거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딸아이도 웃었어요. 글쓴이님, 저희 딸아이 꼭 이겨낼 수 있게 힘낼게요. 제가 부족해서 너무 무신경했나 봐요. 따님 일은 정말 너무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명복을 빌게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기를. 따님을 잃은 엄마의 답글입니다. 어제 이 글을 보고 그때로 순간 돌아간 것 같아서 많이 울기도 하고 머리가 아파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서야 많은 댓글이 달리고 다행히 쓰니분께서 보셨다는 것도 알았네요. 댓글 써주신 거 보고 정말 좋은 엄마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댓글들도 읽어보는데
위로의 댓글들도 있고 가슴 아픈 댓글들도 있네요. 전 쓴이분을 생각해서 지극히 제 입장, 제 딸 입장만 생각하고 글을 적었지만 제 딸의 잘못도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둘이 함께 저지른 일이니까요. 그치만 남자의 쪽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떻게든 딸과 해결하려고 했다면 저희 가족이 그렇게 힘들고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딸도 남자애도 양쪽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금전적인 부분 해결하고 제가 우리 딸 곁에 있었다면 지금 제 옆에 딸이 있었지 않을까 수천 번 생각했어요. 함께 울어주신 분들도 위로해주신 분들도 감사해요. 입 밖으로 꺼내면 무너질까봐 꾹꾹 참아온 걸 글로라도 써내려가니 조금 더 마음에서 딸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한참 걸리겠지만요. 감사하고 다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길 바라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도녀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